안녕하세요. 1인 셀러를 위한 유튜브 채널 소우센터입니다. 네, 제목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코로나19를 피해가질 못했습니다. 제가 확진이 되어서요, 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하고 퇴소를 했습니다. 자, 입소를 하고 그 안에서 제가 있었던 일, 그리고 입소 과정, 그리고 퇴소 과정을 그 영상으로 남기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하루에 5,000명씩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확진이 되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일부러서요, 확진서부터 내가 입소할 때까지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이 감기기 증세가 있었어요. 일요일 날 저희 그 어머니 쪽, 이 외가 쪽에 그 산소에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때 인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산소에 갔으니까 이렇게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었는데요. 갔다가 오는데 집에서 그날 저녁부터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 오래간만에 산에 갔다 와서 좀 감기가 걸렸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볍게 생각을 한 거죠. 다음날 월요일 날 일어나자마자 약국을 가서 약을 사 먹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검사를 받았어요. 요즘에는 뭐 조금만 감기 기운만 있어도 "검사를 받아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확진 통보가 나온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감기 기운만 있어도요, 검사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기약을 필수적으로 구매를 하세요. 만약에 증세가 있다 그러면 증세에 따른 약을 꼭 준비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는요, 현재 치료제가 없잖아요. 물론 새로 뭐 개발된 게 있는데 아직 범용화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이 치료제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대증요법이에요. 내가 말하는 이렇게 뭐 기침이 나온다 그럼 기침 안 나게 하는 약 먹는 것이고, 콧물이 나온다 콧물 안 나오게 하는 약을 먹는 것이고, 뭐 그런 겁니다. 예. 뭐 가래가 나온다 그러면 가래 안 나오게 하는 약을 먹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워낙 그 확진자가 많아서요, 내가 딱 오늘 걸렸다 확진이 됐다 그럼 다음날 입소하는 게 아니에요. 한 3-4일 걸려요. 저도 3일 만에 입소를 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뭐 지금 5,000명 6,000명 이렇게 나오면은 아마 입소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증세가 있는데 약을 못 먹으면, 감기약을 구매를 하지 않으면요, 이겁니다. 확진 통보를 받는 순간 바로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방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동거인들, 같이 사는 내 식구들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누구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증세가 있는데 기침이 나고 가래가 나오고 뭐 이러는데 약을 못 먹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대기하는 동안 이게 심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감기인 줄 알고 그냥 '약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약국을 먼저 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증세에 따른 약을 먹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증세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약을 먼저 구매를 하시고 약을 먹으면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확진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는 굉장히 바빠집니다. 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등등등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부서가 계속 전화 와서 파악을 합니다. 이때 인제 제일 먼저 할 게 카드 내역서 제출하고요, 핸드폰 번호 및 통신사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카드 내역서는 3일 전부터 제공을 해 제가 확진받은 날부터 3일 전부터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본인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 직원이 전화 통화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기억에만 의존을 해서 설명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누락이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부터 내가 누락을 시켰는데 거기서부터 이게 계속 확진자가 이제 더 퍼져나가기 시작되면요. 그럼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네, 어떤 분들은 요번에 이제 뭐 이렇게 오미크론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들어오신 분 중에 그분들은 이제 일부러 누락을 시킨 건데 숨긴 건데요. 그게 말고 이 기억에 의존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그 본의 아니게 누락을 시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소들 그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설명을 하면 이 진도가 굉장히 상당히 늦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카드 내역서 보면서요. 내가 이 3일 전부터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대한 거를 다 적어 놓으세요. 옆에다 적어 놓으시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 왔을 때 설명할 때 빨리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확도도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요. 자, 그 동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2번입니다. 동거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같이 사는 사람들, 우리 식구들 이름, 전화번호 다 제출해야 됩니다. 다 집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 PCR 검사 받아야 됩니다. PCR 검사가 우리 보건소 가면 이렇게 검사 맞는 거 있죠? 코에다 이렇게 넣고 그겁니다. 영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PCR이 뭐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냥 검사 받는 거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자, 이때는 그냥 보건소로 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가야 됩니다. 그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요.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선별진료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반드시 거기 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거인들은요. 미확진이어도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 10일간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저같이 마스크를 벗는 사적 모임이 있었다. 그럼 참석자 이름하고 전화번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산소에 갔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절도 하고 음복도 하고 내려와서 또 식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모두 다 PCR 검사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분들은 선별진료소를 반드시 가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미확진인 경우 이분들이 백신을 어디까지 맞았느냐에 따라서 안내가 다를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보건소 직원의 그 요청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입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자로 다 옵니다. 근데 이게 문자가 오는데요. 저도 글자가 잘 안 보였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와가지고요. 이거 제가 다시 입력을 한 겁니다. 출발 시 옷과 신발은 퇴소 시에 폐기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물건은 금지됩니다. 신발까지는 아니에요. 예. 사실 신발까지 버려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옷 다 버리고 왔어요. 그리고 금속이나 단추가 있는 상의는 피해주세요. 왜냐면 이 가슴 사진 찍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이 가슴 사진 찍어야 되니까 속옷 굳이 입고 가지 벗는 게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필요 준비물에서 비닐봉지나 쇼핑백의 준비. 자, 이겁니다. 나올 때, 퇴소할 때요. 가지고 들어갔던 거, 특히 섬유 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수할 때는요, 좋은 옷 입고 가지 마세요. 그리고 나올 때, 퇴소할 때 입을 옷은 따로 비닐봉지 같은데 따로 담아서 그거는 가서 이제 풀지 마세요. 풀면 안 돼요. 가서 이 별도의 캐비넷에 들어가서 이게 넣어놓고 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저는 나올 때 그냥 가지고 들어간 옷 다 갈아입고 제가 거기 있었던 거 모두 다 버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회용 면도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면도기 나와요. 근데 일회용이다 보니까 혹시 수염이 많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죠.
필수 준비물, 이건 폐기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물. 휴대전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충전기, 신용카드, 교통카드. 자, 나올 때요, 알아서 가야 됩니다. 입소할 때는 태우러 와요. 태우러 오는데, 퇴소할 때는요, 이 생활치료센터 거기 현관부터, 이 정문이 아닙니다. 이 현관, 이 건물 있잖아요. 그 생활한 건물, 거기서부터 알아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카드 없거나 이러면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카드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뭐 신용카드도 그렇고요.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택배 신청하면 그 받아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태블릿, 노트북 가져갈 수 있으나 케이스나 가방류는 폐기됩니다. 에어팟은 폐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 이어폰으로 준비해 주세요. 저도 가방을 그래서 안 가지고 가고 이렇게 들고 가는 종이백 가방 같은 걸로 해서 들고 갔는데요. 나올 때 그 가방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나올 때 입으로 담은 봉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블릿, 뭐 노트북 이런 것들은 다 그 가방에다가 옮겨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생활치료센터 어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출발하며 연락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비닐 위생장갑 착용한 상태에서 계단으로 내려와 구급차 탑승 부탁드립니다. 엘리베이터 금지. 예. 이때부터는요, 확진자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입소 시 기본 지급 물품 목록. 이거는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어디로 입소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활하는데 거의 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성분들을 위해서 뭐 폼 클렌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문자를 받으실 거예요. 지급되는 기본 물품이 뭔지 그걸 보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추가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이런 데가 베개가 좀 너무 높잖아요. 예, 저는 되게 베개를 낮게 베는 편이거든요. 베개가 너무 높아가지고 자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베개를 낮게 쓰시는 분들은 베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나올 때는 다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자, 요게 가시면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준비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남은 이렇게 안 쓴 게 있어요. 특히 이 안에 뭐 자잘구레한 생활품 용품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이라도 쓴 거는 밖으로 내놓고요. 한 번도 안 쓴 거 그냥 안에다 그냥 넣어놨어요.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폐기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이쪽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죠. 근데 혹시나 몰라서 사용한 건 다 밖으로 뺐고 사용하지 않은 건 그냥 넣어놨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수건은 뭐 한 두세 장 정도 더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건이 딱 2장 나오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샤워를 하면 이틀에 한 번씩 빨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래 비누가 나오기 때문에 빨래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이틀에 한 번씩 빨래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 한 3장 정도 더 가져갔었어요. 이 수건이 2장밖에 없는 걸 보고. 근데 그거 정말 잘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건은 한 두세 장 정도 더 준비를 하면 좋겠다. 자, 그리고 물 부족 시 추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예, 물은 충분히 달라는 대로 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더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증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래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으라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은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그리고 커피, 녹차 등의 음료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여분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남았어요. 남았는데
첫날 뭐 한 2-3일 정도는 일부러 커피를 안 마셨어요. 왜냐면 '피가 모자라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 마시다 보니까 좀 남더라고요. 근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그 안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전부리 사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피와 녹차가 뭐 있으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더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더 달라고 했을 때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준비해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나올 때 다 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노트북 필수. 저는 사실 노트북이 없어요. 노트북이 없는데 그 거래처 사장이 뭐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이 버리는 노트북 있으면 달라고 해 가지고 뭐 옛날 거도 그냥 거의 뭐 버려도 되는 정도의 노트북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그래 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나마 거기서 일 처리를 조금 했거든요. 저처럼 노트북은 어떡하든지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거래처 사장님한테 그 문 앞에까지 와 가지고 문 앞에다 두고 이 문자를 하라 그랬죠. 예. 그렇게까지 해 줬습니다. 노트북 없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예. 일을 못 해요, 아무것도. 물론 뭐 이렇게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사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노트북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분의 이어폰은 꼭 준비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가서 들어가는 날, 입소하는 날 이게 줄이 어디에 탁 걸렸는데 이 이어폰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듣는 이어폰이잖아요. 근데 한쪽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유튜브 보거나 뭐 이렇게 영상 보고 또 저는 또 줌 회의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어폰이 한쪽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쇼핑몰 들어가서 구매를 해 가지고 택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이어폰이 하나 정도 더 있다 그러면 더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한쪽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지 양쪽이 다 안 나왔으면 정말 곤란할 뻔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앱 설치. 자, 로그인은 입소 시에 합니다. 예. 아이디는 입소 시에 가르쳐 줘요. 그리고 이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 가지고 생활치료센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여기인데요. 여기 보면 설치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 눌러서 꼭 설치를 해서 오세요. 그럼 바탕화면에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요. 혹은 뭐 자대 배치 받으면 정신없죠. 근데 설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들어가서 뭘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다 쫙 설명하는데, 저도 들어갔을 때 보니까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설치를 안 해왔더라고요. 근데 설명을 이만큼 하는데 이게 설치 안 해오신 분들은 그것만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설명을 하나도 못 들어요. 근데 나 못한다고 설치해달라고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쪽에서 일하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확진자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확진자분의 핸드폰을 만지고 그거를 해줘야 되면 얼마나 찜찜하겠습니까? 그쵸? 아마 속으로 굉장히 싫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꼭 설치를 해 오세요. 자, 난 저 설치 절대 전혀 못한다. 그런 분들은 제 영상 앱 설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설치하면 그게 어디에 설치가 깔려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링크로 이 영상 하단에 남겨 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로 남겨 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꼭 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설치를 하세요. 제가 갔던 곳은 다행히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몇 명이 있었는데 저도 막 설치해 주고 그랬었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엄청 짜증 날 겁니다. 그러면 예, 입소 때부터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앱 설치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부로서 그 확진 됐을 때부터 입소까지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다음 영상은 입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고 그 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퇴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요청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